자, 데일리 테스트 본 거 다 필수. 책 좀 사오시고. 영수 사표. 평상시를 말하는 논리들은 현대시를 쓴 거예요. 평상시에 쉽게 얻은 문항들의 가치를 평상시에 의심할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현대시. 과거 시까지 얻어왔는지 알고 평상시에 네가 쉽게 얻은 물건들의 가치를 평상시에 의심해보라. 그래서 현대 시대나 아니면은 현대 시대로 차라리 쓴다면은 맞겠죠.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재도 썼으면 맞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앞뒤에 이제 과거로 나와 있어. 앞에도 이름이 써요. 한번 볼까? 얘를 받아서 쓰려는 거지. 이 everyone을 받아서 everyone을 받아서 쓸 거면은 그냥 they라 써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랑 동일한 녀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값이랑 똑같은 답이 하나도 없어. 아니 여태까지 뭐 했는데 채점을 안 했냐? 아니 저기 족발 쳐. 값이랑 똑같은 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똑같다. 도. 아니 족발 쳐봐. 도인데. 이거 안 하나가 더. 스킨스킨이잖아. 인생과 스포츠는 중요하고 없구나. 자 그다음에 태원들. 이거 보호로 썼냐? 나도 그랬어. 목표도 바꿨잖아. 나 리팅하는데. 편집해가지고 선정을 했어. 아니 족발 쳐봐. 나 이거는 네. 도치라기보다는 이제 위치가 파워에서가 도사이기 때문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 형을 잘 가물이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귀여운 여자. 윤호. 어머. 어떡해? 너무 귀여워. 귀여운 여자 없다는데. 이영씨 때문에 얼마 나는 애들한테 그런 거 ጫ고 예전에 진심으로. 지시에서 못 내려주겠다고. 아 경주 여전하네. 그죠? 한결같고 좋죠. 한결같네 진짜. 저도 한결같다. 이제 아직 잘 사귀고 있어? 커플링? 그 커플이 언니랑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사귀고 있는 것 같아. 언니랑 뭘 사귀어요? 너 봐. 아
언니랑 뭐 남친이랑 말했고. 네. 아 그래. 남친 있는 척하지 마. 다행인 거야. 그래서 화가 온 거야. 쌤, 뭘 알아요? 벌써 있는 척하지 마. 없으면서. 누가 너랑 사귀었어? 맞는 말. 어이가 없어. 오케이, 맞는 말. 자, 사실 오늘 데일리 테스트 본 거는 해설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관계사 파트를 가지고 그냥 테스트를 한번 내봤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했었던 걸 기반으로 해갖고 제가 한번 출제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관계사를 기반으로 해서 영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이제 보고 싶어서 이제 출제를 해봤습니다. 보통 그 우리가 이제 그 고등부를 대비할 때 이제 영작을 할 때요. 관계사를 기준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뭐 영작을 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사를 활용한 영작은 거의 기본기로 나온다는 겁니다. 고등부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테스트 본 것 중에 however를 활용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however 형용사나 부사의 주어 동사를 쓴다. 나는 이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it takes의 뭐 사람, 시간, 초보정사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구문들. 그러니까 이런 구문들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은 잘 나오는데 단순 관계대명사 있죠. 뭐 대시나 위치나 뭐 where 관계부사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중점적으로 영작하는 거는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얘를 중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기본으로 출제한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이제 중3 때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막 이딴 거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니네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우고 있는 와중에 구구단을 중점적으로 내진 않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렇다고 해서 곱하기가 안 나와요 시험에? 그건 아니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기본으로 나온다는 거야. 기본으로 관계사는. 그래서 영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일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출제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상한 것보단 잘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맞게 예상.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틀린 게 단어 선정이라든가 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틀린 것들이 있었지 그 어떤 어순 배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몇 가지 보였는데 이것만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작문을 하실 때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쓸 자신이 없어서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학습할 때.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써보는 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써봐야 됩니다. 내가 틀리는 거를 두려워해서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것만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올슨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제가 요 교재를 쓰는 어떤 이제 교재 사용에 대한 거라든가 이거를 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쌤이 화요일 날에 한번 이제 얘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라이팅이라는 영역 자체가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저는 솔직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리딩, 그래머, 라이팅 이 세 가지를 하잖아. 물론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근데 특히나 올해 라이팅을 어떻게 여러분이 하느냐가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이거예요.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쓰게 될 이 올슨 교재를 여러분이 온전히 다 이걸 영작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고3까지 서술형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 교재를 여러분이 잘 해낸다면요. 고3까지. 근데 이거를 잘 못해요. 지금 현재 고1, 2들이. 여기에 있는 영작조차도 잘 못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전에도 말했죠. 이 코시국 이후로 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영작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단순 영작 문제를 되게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그냥 순서 배열이야. 단어 다 주고 그냥 순서 배열해라. 아니면 단어 몇 개 주고 영작해라. 지금 쌤이 내고 있는 그 오늘 데일리 테스트 봤던 거 있죠? 그 정도 수준보다도 더 쉽게 내요. 근데 애들이 겁나 틀려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여러분이 내년에도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을 때 단순 영작 쪽으로 1학년 때는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입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제 중3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입시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게다가 너네가 또 이제 고등학교를 또 올해 선택해야 되는 또 이제 처음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니까 제가 아주 가볍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이 사실 입시라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지, 뭐 내가 일반고를 갈지, 외고를 갈지, 뭘 갈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여러분이 알고 있지는 못하죠.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시는 크게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를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수시와 정시. 여러분이 들어는 봤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위로 이제 형제가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수시라는 거는요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교를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정시는요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교를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지만요. 네. 근데 이 수시 전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봤던 학생부 종합전형, 일명 학종이라고 하죠.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거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정확한 발표는 안 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고3이 되는 시점에는 이 논술 전형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폐지될 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를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그냥 수능 잘 보면 돼요. 아주 심플하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여러분 그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 막 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막 원서를 막 10개, 20개, 30개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한정적. 그러면은 이제 이 수시에서는 카드가 몇 장이냐면요. 총 6장의 카드가 있고요. 정시에서는 3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총 9장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수시를 기준으로 만약에 대학교를 지원할 거면요. 최대 6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6학교. 물론 뭐 학종 6개, 교과 6개가 아니고요. 수시 다 합쳐서 6개라는 겁니다. 6개의 학교와 과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3개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명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보자. 쉽게. 우리가 이런 말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충이라도 정시의 비중이 뭐 올라가고 있다. 뭐 수시의 비중이 약간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학부에서 예를 들어 이제 공과대학이라고 할게요. 공과대학. 뭐 이제 전기과나 전자과나 뭐 이런 대학을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학부에서 1000명을 모집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0명을 모집하는데 우리는 수시 50%, 정시 50%로 모집을 할 거다. 그러면은 수시에서 총원 500명을 뽑을 거고 정시에서 500명 총원을 뽑을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쉽죠? 근데 수시라는 게 전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마다 뽑는 인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학종에서 200명, 교과에서 200명, 논술에서 100명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응. 자,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정시에서도 사실 전형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수능 잘 보면 장땡입니다. 어찌됐든간 얘는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건데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요. 똑같이 500명씩을 뽑아. 근데 얘는 지원을 6개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지원을 3개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뭐가 합격률이 높을까요? 수시가 높을까? 정시가 높을까? 당연히 수시죠. 얘는 지원할 수 있는 게 2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가 합격 가능성이 2배가 높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합격률이라는 거는요. 2개의 성적이 비슷하다는 전제에서예요. 두 성적이 비슷하다는 전제에서는 당연히 얘가 합격률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카드가 6장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시험을 봤어. 근데 시험을 조졌어. 나는 내신으로는 답이 없다. 나는 그래서 정시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알게 될 겁니다. 왜? 한 번 시험 봤어. 끝났어. 시험을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했어.
그럼 나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9장의 카드 중에서 6장을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장의 카드가 왜 어렵냐면요. 생각을 해봐. 얘들아, 수시 내신 성적은요. 우리 학교에서만 경쟁을 하는 거죠. 전교생 한 300명 정도 되는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정시는요. 전국 50만 명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 50만 명과 경쟁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고3 애들만 있나? 아니요. 재수생도 있는데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국 50만 명과 경쟁하는 거랑 300명이랑 경쟁하는 거랑 난이도가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내신 성적을 일단 잘 받는 게 장땡이에요. 됐어? 일단 현재 입시에서는 그렇다고요. 설령 수시의 비중이 40%가 되고 정시의 비중이 60%가 돼서 이게 역전했어. 그래도 여전히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왜? 카드가 6장이니까. 됐어? 이 카드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그러면은 저는 정시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입시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카드 수는요, 제가 감히 짐작컨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숫자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전과 현재의 입시에서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될 때 큰 차이가 뭐냐면, 내가 고등학생 때는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가 아예 달랐어요. 아예 달랐어. 그러니까 내신은 엄청 잘하는데 수능은 엄청 못 보는 이런 애도 있었고요. 반대로 수능은 엄청 잘하는데 내신은 엄청 못하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었거든.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신에서 점점 수능 유형처럼 문제를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수능 성적을 잘 받는 애들이 내신 성적도 좋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잘 받는 애들이 결국엔 수능도 잘 본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정리하자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은요, 뭐가 됐던 간에 일단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입시적인 측면으로 설명한 겁니다. 내신 성적을 일단 잘 받는 게 무조건 대학교를 입학하는데, 즉 대입에 있어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들아, 내신 성적을 잘 받기 힘든 학교가 어디일까요? 운정고, 외고 이런 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비추천하는 거예요. 운정이나 외고를요. 왜?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려워. 그럼 6장 카드 버리고 시작하는 거라니까. 됐어? 그러니까 저는 운정이나 외고를 추천하지 않아요. 딱 예외 하나 있어요. 과고. 과고는 예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중에 과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간 대입을 우리가 기준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학교 입시에서 영어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게요. 정시, 즉 수능 기준으로는요, 영어의 비중이 낮은 게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내신은 아닙니다. 내신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시 수능은요, 영어가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입니다.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거든요. 근데 내신은 아니에요.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내신은 당연히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내신이 더 어려워요. 모의고사보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여전히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 문과 계열이라면요, 수학보다 반영 비율이 더 높아요, 영어가. 실제로. 물론 과마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직까지는 내신 기준으로는요, 영수가 탑이에요. 내신 기준으로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간 영어를 배우는 학원이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 학습에서 이제 학생들이 고1 때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요, 영작이 안 돼요. 어법이 안 됩니다. 이 두 개로 인해서 많이 점수가 나가요. 영작과 어법. 고1 때는 보통 이렇습니다. 고2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영작적인 측면과 플러스 이제는 독해 쪽으로 들어갑니다. 독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내가 학생들이랑 얘기해보면요 대부분 고2 애들한테 우리 시험 끝나면 오답 노트 쓰잖아. 그러면 애들 오답 노트 쓴 걸 갖고 제가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하고 이제 몇몇 아이들은 이제 좀 면담을 하거든요. 고2 애들은. 근데 면담을 했을 때 대부분 하는 말이 똑같아. 너 이거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 뭐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면 99%가 대답하는 게 단어 몰라서요예요. 단어 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단어가 그냥 겁나 어려워요. 고2 때 나오는 단어. 고2 때 나오는 단어는 고2 수준 단어가 아니에요. 고3 수준 단어예요. 고3 수준. 수능 특강, 수능 수준의 단어들이 무더기로 확 하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고1,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통이 되는 건 뭐예요? 영작이거든요. 영작. 그래서 그냥 영작 자체를 잘 못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객관식은 막 한두 개밖에 안 틀려. 근데 영작에서 다 까이니까 점수가 사실 영작에서 반타작만 했어도 2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그 반타작을 못해갖고 3, 4등급이 나오는 거야. 객관식 다 맞춰놓고.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왜? 다시 한번 말하면 고등부 영작이 난이도가 지금 딱 올씀 교재 수준 정도야. 오늘 내가 데일리 테스트 낸 수준 정도라고. 고등부에서 나오는 영작 수준이. 근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말 실수 없이 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너네가 수월하게 영작을 맞출 수 있고요. 그걸 맞추면은 1, 2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영작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작 연습을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3년 전에는요. 우리가 예비고일 입시 설명회 이런 거를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 10월, 11월쯤 되면은 우리 학원에서 설명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다 참석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회를 할 때 3년 전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상승곡선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상승곡선이 뭔 뜻이냐면은 옛날에는요. 옛날이라고 해봤자 3년 전이지만 고1, 고2, 고3 내신을 보면은 고1 때 4번, 고2 때 4번, 고3 때 2번 시험을 보거든요. 고3 때는 1학기 시험만 반영이 돼요. 이제 이 수시 기준으로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물론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고1 시험 20%, 고3 시험 30%, 고2 시험 30%, 고3 시험이 50% 반영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얘네는 4번씩 시험 보는데 얘는 2번 시험 보는데 50%나 차지하잖아. 그러면 사실상 곱하기 2를 하면은 얘는 고1 시험에 비해서 5배가 중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었냐면 고1 때 시험 망쳤어도 고3 때만 시험 잘 보면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야.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대는 상승곡선이 없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윗세대. 지금 현재 고2 올라가는 친구들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차등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등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할게요. 내가 고1 때 받는 1등급이나 고3 때 받는 1등급이나 가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됐어? 똑같은 1등급이라고. 똑같은 1등급. 옛날엔 똑같은 1등급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똑같은 1등급이라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고1 때 시험을 잘 보는 게 쉬울까? 고3 때 시험을 잘 보는 게 쉬울까? 고1 때 시험을 잘 보는 게 당연히 더 쉽겠죠. 난이도가 낮으니까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1 때 승부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수시 입시는 고1 때 승부를 봐야 된다. 고1 때 우리가 성적을 잘 받아야 고2, 고3 때도 수월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그럼 결론만 내가 추려서 다시 한번 말해볼게. 자, 지금 대학교를 어쨌든 우리가 쉽고 편하게 가는 게 짱이잖아. 쉽고 편하게 가려면 수시로 가야 돼. 수시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 근데 내신 성적, 특히 영어 과목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고1 때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고1 때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작을 잘해야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영작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네가 영작을 준비해야 된다 측면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입시와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 중요도를 여러분이 좀 알고 이 영작 학습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따가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가져올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겨울방학 영작 특강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영작 특강이 있어요. 영작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실컷 설명했죠? 그래서 저기에 교재가 쌓여 있어. 아니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가져올게요. 잠깐만. 나 나가. 그게 뭐야? 하고 보니까 진짜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지. 와, 와, 진짜 뭐 하는 건데? 현명한 거. G1, 2, 3 와, 원영이 불쌍하다. 오자마자 죽어야 해.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자식아 뒤로 좀 줄래? 네, 시간 추가로 다. 원영이 불쌍해. 오자마자. 자,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첫 페이지. 첫 페이지 펴봐. 첫 페이지 피면 너네들 그 학습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거기 이제 day 1, 2, day 2, 3, day 3, 4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 일정이에요. 테스트 일정.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로 테스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교재 사용 방법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왼편이야. 첫 페이지 피면 왼편에 나와 있어. 그래서 별거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그 우리 렉스캉 학원 유튜브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냥 렉스캉만 쳐도 나와요. 유튜브에다가. 그럼 이제 우리 학원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다가 인터넷 강의를 올릴 겁니다. 인강을 올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교재 제목이 기본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본편? 이게 기본편이랑 입문편이 있어요. 입문편은 중학교 1, 2학년 대상이니까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닙니다. 기본편이 중3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편이 이제 원장님께서 촬영하신 그 인강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먼저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일정에 맞게끔 그 해당 데이만큼 여러분이 공부를 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여러분 테스트를 볼 겁니다. 알겠죠? 그 일정에 맞게끔 테스트를 볼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영작은 이번에 우리 교재도 새로 나가고 그리고 영작 특강까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이 좀 잘 하셔야겠고 시간이 원래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할 때는 이 영작하는 시간을 추가로 주기 위해서 30분을 플러스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30분 플러스 없이 그냥 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토요일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수업 시간 하기 1시간 전에 숙제 검사하고 단어 시험 보고 데일리 테스트를 봤죠. 1시간 동안.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영작 테스트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테스트 빡빡하게 봐야 됩니다.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요. 못하면 남아서 해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면요 좀 일찍 오세요. 자신 없으면 조금 일찍 오시고 네.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제 어떨까? 우리가 첫 시간에 수업을 하잖아요. 5시 아니지. 그 방학 때 니네가 몇 시였더라? 2시 반이었나? 3시 2시 반까지 등원이었나? 아마 2시 반까지 등원이니까 앞 시간에는 똑같습니다. 앞 시간에는 데일리 테스트와 숙제 검사. 그럼 뒷 시간에 30분 동안 단어 시험과 영작 시험 이렇게 두 개를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30분 만에 단어 시험과 영작 시험을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 단어 외우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외워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대신에 우리가 예전에는 영작 시험을 보면은요 20문장인가를 봤었거든요. 근데 20문장까지는 안 볼 거고 10문장 정도만 볼 거예요. 10문장 정도. 분량은 줄였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없습니까? 만약에 그거 보시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요 저한테 톡 주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설명할 거 다 한 것 같으니까 우리 교재를 좀 바로 볼까요? 교재 어디를 보냐면 얘들아 그 컨텐츠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를 좀 한번 같이 보자. 컨텐츠. 나 편님 여기 컨텐츠. 이 교재 구성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유닛이라는 표현 대신에 랭크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교재는요. 그래서 랭크 1부터 랭크 77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 77,
되는 거예요. 총 유닛이 77개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랭크가 지금 대략적으로 11개 기준으로 이렇게 끊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개 기준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 첫 챕터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영작은 대부분 어법을 기준으로 나온 게 많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법을 기준으로 나왔지만 일반적인 순서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수일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능수동에 대한 거, 바로 분사구문 나오죠. 분사구문, 그리고 현재 과거분사 비교, 관계대명사, 시제, 오형식 구조, 병렬 구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첫 챕터에 핵심적인 거 다 있어요. 영작에서 정말 중요한 녀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보도록 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오늘까지는 1시간 반 수업하는데 다음 주부터 2시간 수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방학 때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는 분량을 좀 더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영작 수업할 때 여기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은 개념 설명을 먼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법을 기준으로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어법이 아니라 영작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영작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얘를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영작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예전에 이 교재를 써서 진도를 나갈 때 평균 1시간 반 기준으로는요 한 3챕터 정도 나갔었던 것 같아요. 많으면 4챕터까지 또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설명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여러분한테 그 영작을 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개별 첨삭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영작하시면서 이제 내가 아까 했었던 뭐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영작에서 좀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또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서 1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볼게요. 자, 16쪽. 주어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사실 주어 동사의 수일치는요, 어법이든 영작이든 가리지 않고 되게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요, 제가 한 말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단수주어는 단수동사 쓰고 복수주어는 복수동사 쓴다. 이거 누가 몰라? 다 알잖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출 대표 문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예문으로 나와 있죠. 저는 이거를 패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떤 패턴이냐면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얘가 이렇게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출 표현 1번 패턴이 되는 거예요. 얘가 1번 패턴이야. 1번 패턴. 지금 내가 쓴 거. 자, 2번 패턴을 말씀드리면요. 2번 패턴은 우리가 흔히 문법책을 보면은 부분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부분 표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분 표현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비율 개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비율 개념. 비율 개념. 그래서 부분 표현이 나오고 전치사 오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부분 표현 비율 개념에 대한 게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some, 아니면은 뭐 most 이런 거,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보자면 majority, majority 아니에요. majority라고 있습니다. majority.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 퍼센트, 아니면 뭐 분수, 뭐 이런 거 등등등.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비율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비율의 개념. 근데 얘네들 앞이 어떤 표현이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거다. 여기가 단수면은 단수동사 쓰면 되고요. 얘가 복수면은 복수동사 쓰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류 외우면 그냥 끝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바로 2번 패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패턴 보면은 3번 패턴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1번이랑 좀 비슷한 녀석인데 공간이 없어서 제가 위에다 쓸게요. 저는요. 자, 3번은
원오브의 복수명사라는 패턴입니다. 원오브의 복수명사. 근데 동사는 무조건 단수형 동사를 쓴다라는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오브의 복수명사가 얘를 이렇게 꾸며줘. 그래서 원이 주어야. 원이 주어잖아. 하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는 단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해석은 뭐뭐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브를 해석할 때 뭐뭐의로만 해석하잖아요. 뭐뭐의. 근데 오브의 대표적인 해석 세 가지를 알려줄게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뭐의. 두 번째 뭐뭐에 대해서 about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뭐 중에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 중에서. 여기에서 쓰인 오브가 뭐뭐 중에라는 뜻인데 내가 영작의 팁으로서 하나 알려드리면 얘들아 뭐뭐 중에라는 말이 나올 때는 보통 복수명사랑 잘 어울려요. 왜냐면 하나 중에서 이러면 좀 어색하잖아. 여러 개 중에서라는 말이 더 적합하죠. 그렇죠? 여러 개 중에서. 그래서 보통은 뭐뭐 중에서라는 말은요 복수명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패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써드렸는데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면은 자, 다음 중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라는 사실상 어법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people이 주어야. 그리고 여기 has가 동사예요. 그럼 벌써 틀렸잖아. 얘는 복수형인데 얘는 지금 단수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has가 틀렸습니다. have라는 형태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덩어리가 뭐다?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여기서의 who는 관계 대명사니까. 됐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얘뿐만 아니라 이 관계 대명사 안쪽을 봤을 때 또 여기에도 복수형에 맞게끔 쓴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most of the frui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most of니까 바로 요겁니다. most of 명사. 됐어?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most of the fruit 하면 이 the fruit이 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단수잖아. 그럼 뒤를 봐봐. 선생님 여기 used 나왔네요. 이 used는 동사가 아닙니다. 선생님 얘가 동사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있는 게 수식어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 이거는 좀 어법적인 단서인데요. 여러분 잘 봐봐. 이 used라는 표현은 우리가 만약에 과거 분사라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사용된 이렇게 해석하겠죠. 과거 분사라면. 근데 얘가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맞아?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해석을 대입해보면 돼. 대입해서 뭐가 맞는지 해보면 되는 거야. 이게 간단한 방법이고 또 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문법을 알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과거 분사 우리가 일명 수동형이라고 하는 놈은요 뒤에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를 잘 보면 used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가 확인이 돼요. 왜냐면 전치사의 명사만 있으니까. 얘는 수식어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과거 분사로 쓰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과거형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수동태가 아니니까. 됐나요? 뭐뭐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겠죠. 됐어? 근데 뭐뭐를에 해당하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use는 동사가 아니구나. 앞에 나와 있는 fruit을 수식하는 형용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fruit이 단수형이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was라는 이런 단수형으로 바꿨어야겠죠. 이게 두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부분 표현. 자, 그 다음에 3번 패턴 보면은 one으로 나왔죠. one of the most well-known greetings 여기 복수형 보이죠? 됐어요? 그래서 one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고 in the world 여기까지 나왔는데 뒤에 나온 동사가 are네요. are. 자, 주어가 one이잖아. 따라서 단수형인 is로 붙여야 맞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1, 2, 3번 패턴 자체가 전부 다 쌤이 말했던 걸로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하면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녀석이 주어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요거를 주의하셔라. 두 번째는 무엇이다? 두 번째는 부분 표현 오브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의 수를 맞춰라. 세 번째, 원오브의 복수 명사 나오면 원이 주어다. 따라서 단수 취급해야 된다. 라는 이 세 가지 패턴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패턴이 아래에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 설명드린 거예요. 됐죠? 끝이에요. 유닛 1 끝입니다. 이건 수일치를 할 때 여러분이 영작할 때 정말 많이 틀리는 거고, 이 수일치는 약간 수학으로 비유하면 계산 실수랑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더하기로 써야 되는데 빼기로 쓰고 이런 경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니까 이 수일치는 여러분이 반드시 잘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좀 넘어가서요. 두 번째 챕터를 좀 바로 볼게요. 비슷한 영역이라서. 자, 주어 동사의 수일치 두 번째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어떤 거냐면 총 4가지의 패턴이 지금 나와 있죠. 이 4가지 패턴으로 하나씩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4가지 패턴 중에서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동명사나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명사구 주어예요. 명사구 주어. 자, 여기에서 명사구에 해당하는 건 to 동사 원형과 그 다음에 ing 형태, 즉 동명사가 됩니다. 동명사. 자, 그러면 명사구가 주어로 나오면요, 무조건 얘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단수 취급. 됐어요? 요게 바로 특징입니다. 1번을 바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having friends라고 나와 있거든. 예문을 보면 having friends. 그럼 이 friends가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having이 주어입니다. having. 동명사가 주어예요.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 됐어? 근데 여기 동사가 지금 단수형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make가 아니라 makes라는 형태를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동사 바로 앞을 보면은 other cultures, 여기 복수형 붙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앞쪽을 보더라도 friends, 여기도 복수형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복수가 주어니까 복수에 맞게 써야 되네, 이런 실수를 해버리는데, 다시 한번, 얘네가 주어가 아니고 having이 주어예요.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왜냐면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형 동사 makes로 써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명사절 주어입니다. 자, 명사절 주어도 일단은 단수 취급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명사절은요, 종류가 조금 많아요. 얘는 종류가 조금 많은데 다 쓰기가 좀 뭐한데 일단 한번 최대한 한번 써볼게요. 일단 대표적인 거 첫 번째가 간접 의문문이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종류가 2개 있거든요. 의문사에 어디 주어 동사 이런 패턴이 있고요. 아니면 if 또는 whether에다가 더하기 주어 동사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죠. 이게 대표적인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알려드리자면 아래 거를 먼저 말을 해줄게요. 아래 거는 이 if나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위에 있는 녀석은 해석할 때 팁을 좀 주자면, 요 주어 동사를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 하는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똑같이. 앞에 나와 있는 의문사는 니네가 아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when 주어가 언제 동사하는지, where 어디서 얘가 이걸 하는지. 됐어? 그러니까 그냥 니네가 아는 뜻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간접 의문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한 가지 경우만 쓸게요. 이거는 바로 대시입니다. 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해석은 그냥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대시라는 녀석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사가 있는데요. 관계사에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억업 시간 아니니까 그냥 최대한 짧게만 쓸게요, 제가.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what이에요. 자, 근데 what 같은 경우는요. 일단 쓸게요. what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합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있어요. 복합 관계대명사. 근데 복합 관계대명사는 제가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 이런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what 같은 경우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시랑 해석이 거의 똑같죠. 됐죠?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뭐다?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수로 본다. 왜냐면 대부분의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많아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들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단수로 보는 거야. 됐죠? 하나 딱 예외 있거든? 우리 알반이잖아. 예외도 보자. 하나만 있어. 예외. 어떤 거냐면 요 놈이야. 요 놈. 요 놈이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얘가 조금 티 안 나니까 얘를 따로 빼서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이 what이라는 녀석이 간혹 가다가 원래 기본은 단수 취급이거든. 단수로 보거든. 근데 복수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이 what절이 복수 취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거를 좀 볼게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법학 시간 아니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앞에 봐봐. 얘들아 혹시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맞춰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문법책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what이라는 단어를 세 단어로 쪼개서 쓸 수 있거든. 혹시 그게 뭔지 알아요? 뭐라고? 누가 말한 것 같은데? 더, 띵, 위치. 뭐 that을 써도 되고. 됐어? 이거거든 이거?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을 쪼개서야. 그러면은 잘 봐봐.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띵은 것이잖아. 관계대명사 절은요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거든. 그래서 합치면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어?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더 띵 that을 what으로 쓰기도 하지만 더 띵즈 that을 what으로 쓰기도 해요. 됐어? 더 띵즈 that도 what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더 띵즈면은 뭐뭐 하는 것들이 되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복수 취급이 돼야겠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냥 뭐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어가 길게 나오는 이런 덩어리는 단수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예문을 바로 보자면 whether가 여기 나와 있어요. Whether the stock price goes down on Tuesday have nothing to do 이렇게 나왔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have 나왔죠? have. 여기 have가 동사인데 이 지금 네모가로 친 녀석이 주어란 말이야. 근데 whether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whether 주어 동사.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러니까 have가 아니라 어떻게? has라는 형태로 써줘야 왔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케이스. 자, 여기 좀 지울까요? 여기 다 지워도 되니 혹시? 다 지워도 돼? 지울게요. 정리나 지울게. 3번 케이스 보겠습니다. 3번 케이스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게 대절 내에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예문만 보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대절 내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every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everything이 나왔으니까 every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each와 every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사실 여러분이 많이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each가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쓰자면 단수 명사가 나와요.
단수명사. 그래서 이 덩어리가 주어로 쓰이면은 뒤에 동사는 단수에 맞는 동사가 온다. 이게 기본입니다. 각각의 뭐뭐는 뭐뭐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조금 희한한 버전 하나 보여줄게요. 자, 똑같이 이치를 썼는데 이번에는 쌤이 오브를 쓸 거야. 오브. 근데 내가 하나 알려줄게. 여기에서의 오브는 뭐뭐 중에서란 뜻이거든. 쌤이 아까 알려준 거. 뭐뭐 중에서는 뒤에 보통 어떤 형태 온다? 복수 온다.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가 복수가 오거든. 근데 동사는 단수형을 써야 돼요. 동사는 단수형.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이치가 주어야. 근데 이치는 단수 취급이에요. 이치와 every는 얘도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 됐어요? 그래서 이치가 나오면 일단 동사는 단수 취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이치에 대한 거였고요. 두 번째 every에 대한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every. 자, every도 얘랑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나오고 역시나 동사도 단수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every 단수, 이 단수가 주어가 되고요. 따라서 단수에 맞는 동사가 나온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everybody나 everything이나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every가 붙어 있는 애들도 있죠, 이렇게. 뭐 everything, 아니면 뭐 다 쓰진 않을게요. 몇 개만 쓸게. 뭐 everybody, 뭐 이런 표현들도 있죠, 등등등. 이런 every가 붙어 있는 녀석들이 주어로 나왔을 때도 역시나 똑같이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적용해서 3번 예문을 보면은 I believe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근데 이 believe 여러분 생각하다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죠. 생각하다랑 관련된 거 think, believe 뭐 아니면 guess, suppose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 생각과 관련된 거. 이런 애들은 보통 뒤에 that을 목적으로 많이 써요. that을. 근데 이 that이 생략이 가능해요. 됐어? 이걸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that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that 뒤에 주어가 바로 요 놈이야. everything. 얘가 주어야. 그럼 everything에 대한 동사가 어딨냐? 쭉 넘어가서 여기 있네요. 됐어요? 여기가 동사됩니다. 근데 every는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have가 아니라 역시나 has라는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야. 됐어? 지금 이 3번 예문은 우리가 아까 전에 앞서서 봤던 1번 패턴이랑 섞어놓은 건데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놈이 이렇게 꾸며주는 패턴도 함께 숨어져 있는 겁니다. 됐죠? 1번 패턴, 아까 1의 1번 패턴과 똑같은 게 숨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겠습니다. Experts say that 어쩌고 나왔는데 자, 요거는 어떤 패턴인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지울게요, 요거. 자, 4번 패턴. 4번 패턴은요, 넘버 표현에 관련된 거거든. 넘버 표현. 넘버 표현. 이건 뭐 간단해요. 그냥 암기야, 암기. 더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어. 자, 일단 얘네들 뒤에 어떻게 오는지 먼저 알려드리면 the number of, a number of 둘 다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복수명사 이렇게 와. 이렇게 오는데 동사가 좀 달라요. 자, 뒤에 동사를 쓸 때 어떻게 쓰냐? 얘는요 단수형 동사를 쓰거든요. 단수형 동사. 근데 얘는요 복수형 동사를 써요. 지금 차이점이 어와 더밖에 없잖아. 그렇지? 어와 더밖에 없는데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석도 달라요. 해석도 달라.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거는 이 of가 아까 배웠던 거야. 뭐뭐 중에서. 됐어? 그거야, 그거.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가 온 거야. 됐니? 뭐뭐 중에야. 그러면 이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됐어? 그럼 the number가 주어예요. the number. 여기 s 안 붙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단수형 동사가 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아래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래 거는 a number of라는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복수형 명사가 주어가 돼요. 따라서 복수 취급이 되는 겁니다. 됐어? 이런 패턴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어와 더밖에 차이가 없잖아. 해석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자, 해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는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넘버는 숫자죠. 얘는 뭐뭐의, 얘는 뭐뭐들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들의 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의 수 이렇게 해석이 돼요. 더 넘버로 여기까지 해석한 거야. 뭐뭐의 수 됐어? 이게 해석이야. 넘버 오브는요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됐어? 해석 자체가 많은이니까 뒤에 복수형이 오는 거예요. 됐어? many야 many 한 단어로 쓰면요. 결국 한 단어로 쓰면 many 됐니?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이제 터집니다. 자, 이제 이해는 다 했어. 그래. 아, 얘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얘가 단수 주어니까 단수형이 오는구나. 아, 얘가 얘를 꾸며줘서 얘가 주어니까 얘가 뒤에 복수가 오는구나. 얘는 해석이 뭐뭐의 수고 얘는 많은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온단 말이야. 잠깐만, 얘가 뭐뭐의 수였나? 얘가 뭐뭐의 수였나? 얘가 많은이었나? 얘가 많은이었나? 이게 해석이 헷갈리는 경우가 온단 말이야. 왜냐면 차이가 어와 더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안 헷갈리게끔 좀 암기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얼라도브라는 표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많은이잖아. 많은. 그렇지? 그럼 잘 봐. 어랑 오브가 붙으니까 많은이네. 어랑 오브가 붙으니까 많은이. 됐어? 이렇게 외우면 돼. 겁나 쉽죠? 됐어? 그럼 어랑 오브가 안 붙었으니까 얘는 숫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하면은 안 까먹어요. 이렇게 하면. 되셨죠? 자, 그럼 이걸 적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s per C. 네. 더 넘버 오브야. 더 넘버 오브 얘들아. 그러면은 뭐뭐의 숫자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됐어? 그럼 숫자가 주어란 말이야. 숫자. 단수 취급돼야겠지. 근데 어가 나오네? 땡. is가 돼야겠지. 됐어?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어법 문제니까 쉬운 건데요. 우리는 지금 어법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영작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그 아까 전에 뭐 부분 표현 어쩌고라던가 무슨 뭐 이런 거라든가를 제가 그렇게 빡세게 암기하라고는 솔직히 안 해요. 어법 수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오늘 영작하면서 아마 관사 틀린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써야 되는데 더 쓰고, 더 써야 되는데 쓰고, 아니면 아예 안 쓰고. 이런 것 때문에 틀린 사람들 분명 있을 겁니다. 영작은 세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스위치는요 쓰기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나와 있는 설명에서 혹시 제가 뺀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명사구 명사절은 단수 취급한다는 것, each, every는 단수 취급한다는 것, 그 다음에 the number of와 a number of의 차이점까지 설명이 나와 있죠. 됐죠? 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챕터 2개를 이제 살펴봤는데 시간이 잠깐만 우리가 3시 반에 시작했었나? 맞죠? 그럼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응. 다음 주부터 수업학원 3시 반부터 10시 15분 아, 뒤질 거 어? 계속된다. 손민호? 3시 반부터 10시 그건 15분 또 진짜 누구인데? 뭐가 계속됐지? 김은 3시 김은 줄 반부터 알았어. 10시 15분 아, 그 시간이 뭐가 계속돼? 누군 줄 알아? 7시 7시다 이새끼가 선생님이 얘는 똑같이 안 그럼 누가 그랬는데 누가 콧등인가 떠는
틀린 거 연장 쓰면 안 나가는데. 뭐야 룩 이거 뭐 일본에 와서 싸운 그 새끼 독립했던 줄 알았어. 한계선인 줄 알았어 마지막. 근데 10개밖에 안 되잖아. 확실히 왜 영상만 근데 우리 이렇게 여름 방학 때 하지 않아? 원영이한테 물어봐. 무슨 일이야? 우리 집 어때? 나한테 그 집 보여주는 거지 개새끼. 너무 다 버스 아니야? 도구년 아니 잠깐만 다 오버되신데 도구년이잖아. 이남식이다. 저 무슨 사태 그게 봤습니다. 김남식이. 무슨 일 우리 부사 떴어. 병신. 쏘는 20 몇시간인데 이거 뭐야 기분. 얘 이거 그냥 던졌던 거. 얘 그냥 그 뭐지? 연습 사고. 육불알. 아 씨발 존나 아파네. 이 새끼. 이거는 잘했잖아. 이렇게 꽉쳐갖고 이거 저거 개빡쳐. 언딜 왜 해? 병신. 근데 이 폭탄이 더 있거든. 그러니까 언딜 왜 했어? 재밌어. 뭐라 했지? 16대 싸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일본이야 씨. 노래 가사를 왜 쓰고 있어? 개같이 멸망했다고? 잠깐만 뭐지? 뭐 이거 몇인데? 이거 뭐지? 1시간 20분? 있지? 똑같은 느낌인데 나 스타일. 이거 뭐지? 상승사패. 현대 상승사패는 다행히 원래 연습사패고. 미친 새끼 하루 만에 이거 배치를 다 한 거야? 그러면 얘 열 판을? 야 4시간 했다 했나? 5시간 했다 했나? 대단하다 사승사패에서 멀창 새끼. 우승사패. 우승사패에서 뭐지? 우승패들. 이거 왜 개같이 멸망? 걔 우승. 이렇게 뭐가 있었지? 맞아 샤프했어. 샤프하고 그냥 또 4개 이걸 뭐야? 여기서 분명히 16킬이었는데 너프 됐어. 잠깐만. 뭐라 했었지? 너좀 작작. 몇 개 남았니? 아니 이걸 얘들 뭐 봐야지. 아이오. 아 어쩌라고 이걸 보는데. 약수랑 별 차이 안 나는구만. 뭐야? 1회 20이네. 왜 나가시나? 얘가 쪽팔린 게 있나 보지? 그거 나 상등이야. 이거 게 있으면 뭐 할 건데? 조민규리. 나 전민규리 말아. 정우리 뭐야? 해볼 건데 좀 티모요. 같은 지원 추천해. 개빡치네. 얘는 진짜로
남자애들이랑 다니는 거 싫어. 그리보드. 그리보드 아니야? 왠지. 또 있다. 어? 바지 안 입었다고? 보스 좀. 우리가 오늘 무슨 직원 거야? 이거 서커스 단원이야? 뭐 이런 걸 입고 있냐? 아 스파이더맨이 고소하는 거 아니야? 성적 지식을 느꼈고. 좀 더 크다. 남자부가 없잖아. 있었으면 경필이 나갔지. 이 경필이랑 강민 사람. 이복이 안 나왔나? 올림픽 축제 이거 했을 텐데 씨 우리는 그거 얘기야. 이거 전력 낭비가 끝나가는 거. 오씨 등 때리려고 하는데 확 깨버렸네. 잠깐만 잘 나오고 있나? 태곤이가 쳤을 것 같아. 어? 안 쳤네? 어디 있는 거야? 자, 2번까지 봤는데 3번까지 봐야죠. 아니 뭐? 두 개 했어, 두 개. 자식들아. 이냐고도 숙제 어? 이냐고 숙제 3개 하고 숙제. 아. 안 해도 소용없어. 정답 축한 거지. 어. 난왜 똑똑해? 너무 신나지? 금발기 이렇게도 많아.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감히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 너무 좋아요. 그치? 알았어. 더 해줄게, 더 해줄게. 잠깐만, 좀 분량을 한번 볼게요. 반만. 못하죠? 솔직히 못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 말 들으니까 갑자기 오기 생겼어. 오기가 생겼어, 갑자기. 선생님이 그 갑자기 오기 생기네. 이거 해야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갑자기 오기 생기네, 인동준. 공정하세요. 갑자기 오기 생기네. 수동태 파트라고 없고요.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암작을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금 일단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분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걸 다 해버리면 숙제가 없잖아. 너무 적은데 분량.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거는 수업 그게 시간에 그거예요. 아니 그거는 특강이고 말 그대로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건데. 너무 특강고 수업이잖아요. 이 자식들 아니야. 끝까지 영작 중요하다고 실컷 설명했는데 이씨 이제 와갖고 또. 자, 아니 문제가 왜 이렇게 없어? 그러네요. 좋네요.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 아. 아니지.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말을 안 하는 이 소수의 의견도 들어가야 돼요. 나영아 하나 더 하는 게 낫겠지. 눈치 봐. 왜 눈치를 봐? 눈치 보지 마. 너 왜 주먹 쥐고 있어? 주먹 풀어 이씨예요. 나영아 하나 더 하는 게 낫겠지. 아니래요. 아니라잖아. 거기 끊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 너무. 예전에 여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여기 좀 고인물들이 있어요. 여기. 그렇지 하람이도 좀 보였지. 여기 좀 얘네들은 거의 썩었고 이 썩은 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우리 비교적 이제 뉴페이스들 비교적 이 저도 썩물들 처음 봤을 때 되게 귀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 뉴즈드 2로 얘기한 거예요, 뉴즈드 2. 한때 그랬었다.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죠. 네, 지금은 아닌데요. 근데 방금 전에 나영이가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게 마음이 약해졌어요. 저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 이렇게 막 아니 이렇게 막 눈치를 막 이렇게 보니까 정민아. 다행이다. 칼인데? 나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정민아만 말했는데 그건 아니야. 너무하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1, 2에 해당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책을 보시면 테스트 1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2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테스트 1 부분이 있고 테스트 2 부분이 있는데 테스트 1 부분을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근데 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항상 영작 연습할 때는요. 이제 원래 테스트 2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테스트 1은 뭐 영작 연습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작을 할 때는 항상 한글 구문 분석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데일리 테스트에서 본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한글 구문 분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주어 동사를 일단 가장 먼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 동사. 자 그럼 제가 하는 걸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 테니까 1번만 같이 해볼게요. 요거 1번 테스트 2의 1번만. 자 엄마들에게 가장 좌절감을 주는 것들 중 하나는 여기 나왔네. 하나는 이게 뭐야? 여기 주어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두는 것 이다가 동사.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는 우리가 다 표시했거든요. 주어 동사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거죠. 뭐뭐 하는 것들 중 하나. 됐어? 원오브의 복수명사였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다인데 지금 여기에 having kids who cannot get along with each other 이렇게 나와있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주는 것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노란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뭐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one of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one of.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할 때 one of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잘 봐봐. 복수명사가 오는데 명사잖아 명사. 그럼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 형용사 자리에 뭘 많이 쓰냐면요. 최상급의 형태를 많이 써요. 최상급, 가장 뭐뭐한 이런 형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최상급 앞에는 보통 더를 붙여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무슨 수학 공식 마냥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뭐 이딴 식으로 보통 배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보자면 가장 좌절감을 주는 그럼 가장 뭐뭐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최상급 표현이 쓰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one of 나왔으니까 one이랑 of 근데 of가 없네요. 추가 가능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가장 이제 저기 봐 좌절감을 주는 거니까 더 여기에서 지금 보면 most가 나와 있죠. most. 그럼 가장 뭐 하는 겁니까? 좌절감을 주는이 바로 frustrating이죠. frustrating. 스펠링 맞나? 이상해. frustrating. 맞죠? 그래서 가장 좌절감을 주는.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가장 좌절감을 주는. 그럼 지금 빠진 게 것들 빠졌죠. 것들. 것들이 things죠. things. 됐죠? 그러면 더도 썼고 things도 썼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엄마들에게가 남았네요. 엄마들에게. 자, 엄마들은 moms에 나와 있죠. 여기에. 에게에 해당하는 말이 요겁니다. for. 됐어요? 그래서 for moms. 자, 그럼 주어 부분 이제 다 썼습니다. 남는 거 뭡니까? 동사. 이다만 써주면 되겠죠. 우리 아까 배웠다시피 one of의 복수명사는 one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지. 따라서 단수형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작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한글 구문 분석을 하고 영작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데일리 테스트 낼 때 이거 다 낼 거니까요. 알겠죠? 저는 빈칸만 내지 않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숙제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테스트 1 하기 전에 숙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각자 이 테스트 1 부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빨리 풀어갖고 테스트 1을 다 하셨다면 그러면 테스트 2 부분을 미리 하셔도 됩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1월 8일이죠. 페이지가 여기가 몇 페이지냐? 16인가? 안 보인다. 16페이지. 16에서 19까지네요. 자, 그래서 16에서 19까지 일단은 문제 풀어야 될 거는 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 구문 분석을 반드시 하고 영작을 해주세요. 한글 구문 분석 후 영작. 그리고 혹시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요 질문 체크를 색깔펜으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제가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1월 11일이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데일리 테스트는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라이팅을 볼 겁니다. 라이팅 데일리 테스트 오늘 배운 부분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숙제도 역시나 라이팅 숙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숙제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테스트 1 부분에 해당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요. 테스트 1. 만약에 다 했다면은 테스트 2 부분은 하셔도 됩니다. 됐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나 아니면 영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실 게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쉬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해. 숙제가 없으면 내가 숙제 분량을 더 뽑아주고 싶잖아. 천천히 헷갈리는 게 있다. 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엔드를 기준으로 얘네 둘이 짝이지 아니면 얘와 얘가 짝인지 그러니까 얘와 얘가 짝이라면 복수로 보는 거고 얘랑 짝이라면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단수치고 이해되고 말이지? 그럼 해석을 해봐야 돼. 퀄리티와 웰메이드 텍스트북스인지 아니면 디벨롭먼트와 웰메이드 텍스트북스인지 그래서 그 해석을 해보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겠죠? 촬영 끊어야지.